네, 정치권 관심 뉴스를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야권 주도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이 단독 처리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는데요. 자, 여당이 앞선 두 법안에 대해서 예고했던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면서 표결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오늘 국회 상황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가짜 뉴스를 단속하는 것이 본인들의 선거운동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검사의 당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입니다. 검사들을 탄핵하지 말고 검찰총장을 탄핵하십시오. 오늘 정상적으로 지금 표결이 끝나면 본회의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가 잡힐 수도 없고, 그러면 탄핵소추안은 자동으로 폐기되는 겁니다. 충분히 사실은 이걸 예상을 했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거나 사실상 탄핵안 처리를 무산시킬 가능성이. 의장께서는 본회의 요청하신 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현재까지는 좀 양당 간의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 네, 또 탄핵 정국입니다. 이제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리고 검사 2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오늘 당론으로 채택하고 본회의에 보고를 했는데, 자, 이동관 위원장은 임명받은 지 지금 76일 만입니다. 자, 이번 탄핵 소추안 일단 그 이유는 뭡니까? 탄핵은 뭐 헌법에 나와 있듯이 명백하고 중대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분명히 민주당이 제시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막연하고 포괄적인 내용으로 뭐 언론 탄압이니 언론자의 침해니 뭐 방송 장악이니 이런 식으로 사실은 법률을 위반했다고 해서 지금 탄핵을 본회의에 보고를 한 상황이고요. 저는 한동안은 뭐 한동훈 장관까지 이름이 거론되다가 한동훈 장관은 사실 또 막판에서 빠지고 네. 이동관 지금 방통위원장만 사실은 석 달도 취임한 지 석 달도 안 됐는데 이번에 지금 탄핵안으로 본회의 보고가 됐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입법부 권력과 행정부 권력이 다 선출된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다 정당성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과 국회 권력이 맞싸우게 되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둘 다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아서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둘 사이를 한쪽이 너무 극단적으로 갔을 때 이걸 막을 수 있는 견제와 균형 장치가 입법부가 가지고 있는 행정부 견제 장치는 탄핵이라는 거고요. 네. 행정부가 가진 입법부 견제 장치가 대통령 제2요구권, 다시 말하면 법률 거부권이에요. 예. 입법부의 무지막지한 그 횡포를 막는 거죠. 예. 또 그 행정부나 국무위원회 무지막지한 무슨 법률 위반이 있다면 입법부가 탄핵으로 막는 거거든요. 대통령도 끌어내지 않습니까? 국회 입법부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사실 대통령제 국가 헌법에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탄핵이라는 것은 사실 명문 헌법에만 있는 것이 사실 잘 작동을 하지 않아요. 예.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탄핵이란 말이 수도 없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으로 끌어내렸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대통령 탄핵이 야당 국회의원 입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고, 심지어는 국무위원 탄핵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이 탄핵을 좀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민주당의 탄핵 남발이 과연 행정부의 무도한 권력 남용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행위인지, 아니면 거대 야당의 의석수만 믿고 근육질을 자랑하기 위한 완력 운동인지, 그래서 행정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인지 네. 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가장 저는 놀라웠던 게 어젠가요? 고민정 의원이 어디 방송에 나와서 탄핵 이야기를 하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을 해야 업무 정지를 시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탄핵의 목적이 탄핵의 아니다. 목적이 업무 정지였던 거예요. 직무 정지를 시킬 수 있다라는 것에 탄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탄핵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 탄핵의 남발이죠. 탄핵은 법률을 위반했을 때 그 자리에서 면직을 시키는 것이지, 탄핵을 일단 통과시켜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때까지 일단 5개월 동안 직무를 정지시키겠다. 그럼 5개월 동안 총선 때까지 그 방통위원장으로서 이동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누가 봐도 정치적 의도와 계산이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탄핵 그리고 대통령 거부권 이런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한은 좀 극한 경우에만 사용돼야 당연하죠. 된다는 말씀이신데 이게 지금 각자의 권한을 도돌이표로 행사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탄핵안이 지금 본회의에서 표결이 되려고 하면 산 넘어 산인데 이 절차 잠시 뒤에 보고요. 지금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가결이 되면 이게 1인 체제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네. 뭐 실질적으로 거의 뭐 식물화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사실 지금 2인 체제에서도 이게 지금 법적인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논란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동관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이제 저 대통령이 임명한 2명만 있고요. 국회에 추천했던 게 최민희 이제 전 의원이 이제 위원으로 추천이 됐는데 대통령이 7개월 동안 임명을 안 했습니다. 그 동안 그러니까 여야가 이제 동수로 최민희 의원이 이제 임명이 됐으면은 동수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이견이 있으니까 그 와중에 이제 KBS 수신료 분리징수부터 해가지고 뭐 기타 등등 여권이 원하는 거를 다 해결해버려요.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예. 그리고 지금 김효재하고 김현 이제 뭐 이제 국회 추천 한 명은 야당 한 명은 여당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는 것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추천이 그 예. 후속 조치가 이제 국회에서 안 해버리고 지금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파행이 있는 거라서 이게 법적 효력이 이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왜 대통령은 7개월 동안 왜 임명을 안 하느냐. 물론 뭐 최민희 의원이 벌금형을 받았다라고 이제 뭐 해서 그런 건데 그게 그 법에 근거한 것에 이제 해당되는 건지조차도 이제 굉장히 논란이 있는 거고. 그 이제 김은식 교수님께서 이제 굉장히 모호한 이유로 네. 지금 그 이거를 탄핵을 추진했다라고 하는데 모호하지 않습니다. 모호하지 않고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요. 이게 다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 이제 가봐야 하는 거고 제가 하나씩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방통위에서는 이제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진을 이제 추천을 하는 그런 권한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관리를 잘못하고 잘못된 사람을 임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를테면은 최기화 씨 같은 경우에는 부당 노동 행위로 벌금형이 확정됐는데 그걸 알고도 EBS 감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권태선 방문진 이제 MBC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이사장이 잘못한 게 아니라 MBC 사장이 부당 노동행위로 기소됐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 그러니까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 처리했는데 이게 네. 법원에서 기각됐어요. 그래서 다시 복귀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권한을 휘둘렀다. 이게 이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방송 편성에 지금 개입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법 제2조 사항에 사실상 지금 방송 제작에 지금 개입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정황들 의혹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은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만 심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통위 산하에 방심위가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있고 근데 방심위에 요청을 한 거를 이를테면 인터넷 신문도 너희들이 다 심의해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뉴스타파까지 지금 예. 심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뭐 논란이 있지만은 지금까지 역사상 인터넷 뉴스, 인터넷 신문을 방통위가 방심위가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이것조차도 이제 법 위반이라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뭐 받아들여지지는 하지만 이게 마치 근거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헌재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모호하지는 않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 자 오늘 그리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그리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방송법 3법 이건 가결이 됐습니다. 근데 이 여야가 굉장히 첨예하게 맞서는 법안이었고 네. 여당이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오늘 돌연 취소를 했어요. 이거 근데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아침까지만 해도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과 방송을 할 일이 있었는데 네. 아침부터 필리버스터 준비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예. 오늘 오후부터 필리버스터 순번을 타고 있고 조를 다 짰대요. 예. 그래서 조는 항상 대기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다 그 배당을 했다고 그래서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날 새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이 필리버스터가 이제 중단이 되면서 본회의가 종료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오늘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의원들조차도 몰랐던 거군요. 거죠. 예, 제가 볼 때는 전혀 모르고 철저하게 보안에 붙였다가 아마 윤재호 원내대표와 원내 지도부만 이 계획을 짜서 아마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자마자 바로
필리버스터를 기권함으로써 필리버스터를 취소함으로써 아마 본회의 종료라고 하는 역공을 저는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제가 볼 때 예상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예. 필리버스터가 포기되면 예상을 했다고 아까 아니 제가 볼 때 원내대표가 얘기했는데요. 예상했으면 그렇게 무리하게 그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해서 그 발의를 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예상 못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조차도 네. 전혀 모르고 보안에 붙여졌기 때문에 아주 그 극소수의 원내 지도부만 알고 진행된 것이어서 제가 볼 땐 의회 국회법 절차를 아주 잘 활용한 저는 절묘한 한 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본회의가 다시 열리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거든요. 예. 그러면 다시 다음 본회의가 열릴 때까지 다시 그러면 새로 이 탄핵안을 재발의해야 됩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그 사이에 힘도 빠질 뿐만 아니라 상당히 이 재탕 탄핵안이라는 게 사실은 좀 힘이 빠지는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이 이동관 이 방통위원장 탄핵안에 대해서 그 탄핵을 밀어붙이는 것도 무리였습니다만 이번에 이 본회의 절차에 의해서 자동 폐기되면 이후에 다시 할지도 관심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왜 이게 야당의 허를 찌른 한 수가 된 건가 좀 궁금해하실 텐데 일단 탄핵안은 말씀하신 대로 보고가 되면은 24시간 이후 그리고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면 국회 본회의가 뭐 한 4, 5일 열릴 줄 알고 그 사이에 표결을 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이게 1시간 반 만에 끝나버린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하게 될 경우에는 예.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며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오늘 자정을 넘기거나 내일 하거나 그러면 적당한 타이밍을 봐가지고 이걸 표결을 하려고 그랬는데 24시간에서 72시간이라고 하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그러니까 금토일이에요. 그러니까 토일은 어차피 이제 뭐 열리기 어렵고 그러면 내일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잡혀 있지 않은, 그러니까 지금 잡혀 있는 거는 23일하고 30일에 지금 본회의가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합의된 날짜죠. 예, 합의된 예. 날짜. 그럼 별도로 본회의를 열려면은 일반적으로 여야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물론 국회의장이 이를테면은 어느 특정 당이 이거는 무조건 열어야 됩니다 할 경우에는 받아들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국회의장은 웬만하면은 좀 합의하고 와라 뭐 이런 네.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좀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안 그래도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은 합의를 또 강조했거든요. 예, 예. 뭐 출장 일정도 있고 이래서 뭐, 이거 사실상 좀 어렵다고 보는 그래서 겁니까? 민주당에서는 내일 오전까지를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어요. 내일 오전까지 설득이 안 되면은 예. 사실상 이번에 요거는 물 건너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방안이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일사부재이의 원칙에 따라서 예. 한 번 이게 올라간 거 같은 경우에는 다시 표결을 이제 못하게 돼서 다시 이제 발의를 네.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철회를 해야 됩니다. 아, 폐기가 되기 전에 예, 폐기가 되기 전에 법안을 철회를 하고 법안을 철회를 하고 예. 다시 이제 한다라는 건데 아직 이제 언제 어떻게 할지는 민주당이 모르겠으나 철회를 예. 할지 여부도 알 수 없으나 제가 관측하기로는 내일 중에 아마 김진표 국회의장이 설득이 안 되면은 내일 오후에 철회를 할 것이고 민주당이 네. 그리고 지금 유력하게 나오는 거는 30일 날 30일 날 다시 이거를 이제 발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래서 이제 12월 이제 초가 되면은 이제 예산 때문에 또 국회가 열려야 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즈음에 다시 한번 처리를 하겠다. 이런 시나리오가 좀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의힘에 허를 찔렸다. 뭐 민주당이 알고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냥 좀 민주당이 전혀 예. 대비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전혀 대비가 없었다라는 거고 예. 어쨌든 국민의힘의 이제 연막 전술을 잘 폈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고 오늘 그 언론들 이제 경향신문 제목을 뭐 읽어드리면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있는 노란봉투법 방송법은 내주고 이동관 구하기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 법들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어차피 필리버스터 하나 안 하나 대통령이 결국은 거부권 행사하면 예, 결국은 통과될 것이고 올라갈 예. 것이고 대통령한테 요거는 맡기고 일단은 이동관을 구하는 게 지금 급선무다. 예. 뭐 이제 민주당 표현에 따르면은 이동관이 있어야지 방송 장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급선무다라는 게 지금 이제 전략적으로 지금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민주당의 플랜 B 잠시 뒤에 조금 전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걸 철회하고 재발의를 나중에 다시 그렇죠. 하겠다는 건데요. 이거 가능합니까? 그렇죠. 일단 일사부재에 의해서 한번 올려서 자동 폐기돼 버리면 다음에 다시 올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마 스스로 처리하면 다음 본회 일정이 아마 23일인가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본회 일정이 다시 열리면 그때 다시 새로
오늘 올렸던 그 내용을 좀 수정하든지 예. 또 새로 해서 아마 발의를 할 거고요. 발의하면 그때는 아마 예산 정국이 열리기 때문에 본회의가 상당히 길게 열릴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중에 적당 하나를 택해서 표결을 하겠죠. 그런 방식으로 아마 진행될 것 같아서 네. 오늘 아까 홍익표 원내대표가 와서 예상을 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볼 때 좀 무안스러우니까 그렇게 말을 한 것 같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게 왜 절묘했냐면 일단 먼저 이 두 개 노란봉투법하고 방송 3사 개정법안을 먼저 상정을 합니다. 안건으로 국회의장이. 그리고 나서 필리버스터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상정을 했잖아요. 아까 올릴 때. 네. 무슨 건 해서 몇 개 안을 상정합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표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표결에 들어가서 두 법이 통과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회의가 종료돼 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주 절묘하게 이용한 것 같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누가 낸 겁니까? 윤재호 원내대표가 그래도 잘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이렇게 하면서 표결은 사실상 지금 이번에는 좀 어렵게 무건너간 된 거죠. 이런 상황이 됐고요. 이동관 위원장은 민심의 탄핵을 받을 거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자, 민주당 장관급 인사 탄핵안 추진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자, 민심은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의원총회에서 안 하는 걸로 결정이 예. 현재로는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 예. 법률적으로 위반 사항을 찾기가 조금 지금 현재로서는 좀 쉽지 않다라는 판단이었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동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게 헌재에서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는 가봐야 하는 거고 사실은 그건 모르지만은 여러 가지 민주당이 보기에는 그리고 굉장히 무리하고 절차와 법을 위반한 게 명백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국민들이 많이 아시겠지만은 지금 그러니까 언론계가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뭐 갑자기 지금 이 YTN도 갑자기 지금 뭐 유진그룹은 좀 부실 기업이다 뭐 이런 의혹도 있는데 지금 3천억 원 인수 대금도 있네 없네 이런 논란도 있는데 갑자기 막 팔아버리고 지금 심지어는 한전 DNS에서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더 이득이다 이런 의견까지 냈는데 기재부에서 묵살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상식적으로 이거를 길게 공론을 거쳐가지고 해야 될 일이 지금 며칠 만에 지금 휙휙휙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전에 김근식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민주당에서는 좀 정무적인 판단도 사실 있었던 것도 제가 보기에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핵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직무를 잠시 정지시키자. 예, 뭐 탄핵도 목적이고 그거 네. 자체도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법 위반이라고 판단을 하고 이거는 좀 예. 받아봐야 되겠다라는 것도 맞지만은 지금 말도 안 되게 너무 속도전으로 그것도 2명에서 5명인데 이게 독임제도 아니고 합의제라는 거는 어쨌든 5명이서 있으면 거기에서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결국은 토론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뭐 일사천리로 지금 다 해버리니까 이거는 방송 일단은 정책에 대한 어떤 속도 조절을 그쵸.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뭐 속내가 있었던 것도 네. 사실이고 그런 부분은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또 동의를 해주시리라고 저는 봅니다. 예. 예. 오늘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함께 발의가 됐습니다. 자, 고발 사주 의혹의 손준성 검사 그리고 이정섭 검사는 자녀 위장 네. 전입 의혹 등등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자, 검사 탄핵 지난 9월에 있어 지금 2번째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것도 탄핵 남발, 뭐 탄핵 중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특히나 검사 중에서 이정석 검사를 좀 오늘 탄핵안 올린 것은 잘 아시다시피 이정석 검사 차장검사는 수원지검 차장검사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수원지검에서 이른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지휘검사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에서 아예 찍어가지고 유장전입을 제기를 했고 그걸 몇 년 전에 했던 것으로 인정을 해서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예. 그리고 유장전입에 대한 주민등록법 위반인데요. 만약에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도 지난 건입니다. 네. 그게 답니다. 그런데 그 이정섭 차장검사를 찍어서 탄핵에 올린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까 김준일 수석 에디터께서 이 법률 위반에 구체적 혐의가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탄핵을 실제로 했던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이 위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탄핵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까지 됐던 경우는 그때는 이미 그 탄핵을 국회에서 의결 처리할 때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이 일단 검찰에 구속되고 기소되고 수사가 진행이 됐었어요.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기소돼가지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형사소추를 면제받기 때문에 탄핵이 된 다음에 다시 구속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럼 보십시오.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법을 위반했다고 그러는데 법을 위반해서 수사받은 게 있습니까? 혐의가 있어서 무슨 소환이 됐습니까? 기소는 고소하고 재판은 고소하고 세상에 그런 식으로 따져서 모든 국무위원회 이 범죄를 위반한 것 같다.
방송 탄압을 했으니 이런 것 같다. 직권남용인 것 같다. 라고 해서 탄핵을 하면 이 나라 국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민주당이 너무 완력 자랑을 지금 너무 세게 하고 있어서 내년 총선에서는 분명히 역풍이 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검사가 좀 대표적으로 생각해요. 이정석 검사가 하는 게 주민등록법 위반인데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이 검사를 콕 찍어서 탄핵을 그것도 이재명 대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를 탄핵한다고 하면 그전에 있었던 이성윤 검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이성윤 검사장 문재인 정부 때 서울중앙지검장 했던 분 지금 기소돼 있습니다. 재판받고 있어요. 정진웅 검사 무죄 났습니다만 징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있죠. 제가 흉부에 생각이 안 나는데 신성식 검사 KBS 보도 뭐 유출해가지고 명예훼손으로 지금 기소되어 있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네. 현재 기소돼서 재판을 받는 검사가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가 수두룩한데 이 사람들은 다 빼고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공소시효 다 끝나가지고 이미 다 끝난 일인데 그 범죄 혐의 하나 있다고 그래서 검사 탄핵을 합니까? 헌법을 이용해서. 이게 말이나 됩니까? 네. 제발 정도껏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검사들도 있는데 지금 이런 사유들로 검사 탄핵을 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런 지적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김근식 교수님의 지적이 어느 정도는 좀 일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 이동관 위원장은 뭐 논쟁이 있을 수 있어도 사실 탄핵을 저는 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자녀 그 뭐 진학을 좋은데 네. 이제 강남에 좋은 진학을 위해서 처남에 이제 주거지에다가 위장 전입한 거거든요. 물론 위장 전입도 중대한 범죄기는 맞지만은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이게 오래된 사안이고 근데 이거를 콕 집어서 하는 거는 탄핵 사유로는 탄핵 사유로까지 예. 이게 될 것이냐 그리고 해필이면은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네. 대북송금 요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라고 보니까 글쎄, 국민들이 보시기에 조금 납득이 안 될 것 같아요. 보복 탄핵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충분히 저는 그렇게 볼 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사실은 이거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은 대북송금의 뭐 이런 것들이 수사가 진척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만약에 이정섭이 안 하면은 다른 사람 누가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검찰을 더 자극하는 거 어차피 지금 검찰하고 민주당은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으니까 더 나빠질 것도 없지만은 그러니까 국민들이 조금 납득을 하기 어려운 것 같고 손중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조금 모호합니다, 사실. 예. 조금 모호해요. 왜냐하면은 공수처 수사가 진행이 됐잖아요. 예, 공수처 수사에서 이제 이게 이제 결론이 이제 뭐 예, 유죄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네. 요거를 지금 탄핵을 하는 것도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부분은 탄핵은 저는 조금 국민들이 조금 납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김준일 에디터는 이동관 위원장 탄핵과 검사 2명의 탄핵은 좀 이 별개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어쨌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가결이 됐고요.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만 남은 건데, 자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뭐 경영계 경총이나 이 경영계 쪽에서도 뭐 거부권을 지금 요구하고 있고요. 행사해달라 이렇게 예, 요청하고. 당에서도 거부권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태고 아마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형국이 작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로 정권이 교체됐지만 교체가 안 된 거예요. 행정부 권력은 윤석열 대통령의 윤석열 정부가 섰지만 이 입법부 권력은 여전히 2020년 21대 총선에서 거대 야당을 갖고 있는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탄핵이라는 게 남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거대 여당의 의석수를 가지고 밀어붙인 법률이 있으면 이 여야가 협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일방적으로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자동으로 또 거부권 행사하는 이런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뭐 저도 애석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야가 서로 간에 무한 대결만 하게 될 경우에는 한쪽은 입법 독주, 한쪽은 거부권 행사로 예. 그냥 지치고 지치는 반복의 악순환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년 총선에 이제 어디로 판명이 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진짜 여당이 힘을 받고 일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야당에 다시 또 150석 이상 과반수를 얻어서 또 임기 남은 3년 내내 발목을 잡을 것인지 그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인데 네. 저는 그래서 이게 행정부와 입법부 권력이 사사건건 맞붙을 때는 대통령제가 굉장히 방법이 없습니다. 내각제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되면 사실 내각 불신임을 하든지 아니면 의회산에서 다시 총선하든지 간단하게 민의를 반영해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대통령제는 국회의원 임기 4년 보장돼 있고 대통령 임기 5년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가 실종돼 버린 거죠. 저는 그래서 노란봉투법 방송상법에 대해서는 무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우리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여야 간의 마크 협상이나 협의 조정이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냥 밀어붙이고 표결할 때는 여당은 빠지고 일방 통과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도 지난번에 양곡관리법이나 간호법과 똑같이 거부권 아마 행사할 것 같아요. 완곡한 취지로 예. 아마 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대통령도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면 이 부분도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부담이 될까요? 안 될 거. 저는 부담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아 이미 뭐 대통령은 그냥 불통이에요. 대통이 아니라 불통입니다. 이미 뭐 그거를 온 국민이 알고 있고 정부도 알고 있고 여당도 알고 있고 야당도 알고 있고 그냥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부담 없이 이제 거부권 행사할 거다. 저는 이렇게 부담 없이 거부권 뭐 고민하는 척 하시겠지만은 부담 없이 거부권 행사할 거고요. 다만 이제 지금의 이 교착 상태에 있는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이제 뭐 여당의 지지율 이게 이제 반등할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정치가 실종됐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법의 이제 취지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원청이 그러니까 고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거기서 노무 관리도 다 하고 월급도 주고 있는데 그 하청 노동자들은 이쪽에 임금 인상이나 뭐 노동 조건 개선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게 수백만 명이거든요. 이런 네. 사람들이.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뭐 재계 뭐 경영 부담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하청이 권리를 갖는 하청이 원청에 대해서 직접 권리를 우리가 갖는.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예. 준다라는 건데 그럼 대안이 뭐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국민의힘이나 집권 여당으로서 엄중하게 이 사안에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 문제도 중요하잖아요. 경영계의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노동계 문제. 예, 노동의 문제 이게 지금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대우조선해양 지금은 예. 한화가 인수했지만은 거기서 뭐 이제 그유 누구였죠 그 지부장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청찰 그러니까 쇠창살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집회 시위하고 막 그랬던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안을 그러면 내면서 뭔가 예. 뭐 이게 틀렸다라고 했는데 대안도 안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지금 집권 여당이니까 무책임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정말로 여야가 정쟁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수백 개 노조와 그럼 계속 단체 교섭만 해야 되냐. 1년 내내 파업할 우려도 있다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여당도 반대를 할 거면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셨고요. 저희가 근데 이제 예, 노란봉투법에 짧게. 대해서는 그렇게 좀 논의를 좀 했으면 좋았다는 저는 아쉬움이 있어요. 네. 그런데 방송사법 개정안은 제가 볼 때 명백히 악법입니다.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KBS 이사나 MBC 방문진 이사 숫자를 늘려서 절대적 비토권을 가지게 하자라고 수차례 이야기했어요. 그건 민주당이 야당일 때 자기들 했던 거예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입 딱 씻고 자기들 마음대로 방송장악에 했습니다. 이제 와서 이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뭐 방송협회, 신문학회, 무슨 방송학회 거기 있는 학회장이나 그 언론노조 그 위원장이라는 게 다 전부 진보 성향의 야권 네. 성향이죠. 누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눈 가리고 앙호해서 무슨 숫자를 늘려서 뭐 많은 그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해서 누가 이걸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 검사 탄핵이랑 똑같은 겁니다. 정말 무리한 입법이에요. 예, 이건 뭐 중요한 법안이니까 국회에서 이렇게 좀 논의를 좀 생산적으로 이어갔으면 하는 그런 국민들의 바람이 계실 것 같고요.